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셀시어스의 23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셀시어스 공매도 간 귀주 대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347밀리언을 달성했고 저번 분기 대비 마이너스 10%, 전년도 동기 대비 95%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에너지 드링크이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춥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분기 때 피크를 찍고 4분기 때 내려오고 3분기 때 피크를 찍고 4분기 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셀시어스는 대한민국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는 거죠. 순이익은 50밀리언 달성했습니다. 마진율은 56.2에서 48%, 47%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대였던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이죠. 매출 유형을 보면 펩시가 282밀리언에서 256밀리언 감소했고요. 코스트코가 지난 분기부터 감소하더니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코스트코와 거래도 이 펩시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타 매출 같은 경우는 74에서 89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죠.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 311에서 371 그리고 333밀리언 달성했고요. 해외가 11밀리언에서 12밀리언 그래도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몬스터 에너지업계 1등이죠. 에너지업계 1등 몬스터가 6.3빌리언에서 7.1빌리언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셀시어스와 경쟁하고 있는 몬스터 에너지를 봤을 때는 5.8빌리언에서 6.5빌리언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 에너지 드링크 산업은 성장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셀시어스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몬스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 8월에 뱅을 품었죠. 자, 어떻습니까? 펩시가 뱅 베버리지를 버리고 셀시어스로 갈아탔고 몬스터 에너지는 뱅을 등에 업었죠. 이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1.5에서 1.5빌리언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부채는 508밀리언에서 448밀리언까지 감소한 모습. 부채 비율은 41%. 여전히 건전한 모습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번 분기에 굉장히 감소했는데요. 90.8밀리언에서 5.2밀리언까지 감소했습니다. 재무활동에도 마이너스 6.3, 6.3, 12.9,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3 이런 수상한 재무활동이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줄었던 이유는 네, 맞습니다. 35밀리언 인벤토리를 채우는 일을 했었죠. 그 다음에 해외 유통기업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인벤토리를 그리고 펩시 인벤토리도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에서 나타나는 인벤토리를 확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북미에서 확장하면서 지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이런 지점과 분점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재무활동에서 특별한 모습이 저번 분기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디비던드 페이드 프리퍼드 쉐어스 라고 해서 27밀리언을 지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 나는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펩시하고 업무 제휴를 하면서 CB를 발행했고 이 CB의 이자율이 5%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당금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PSR과 PER은 이번 분기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PSR은 11 그리고 PER은 78까지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평균을 내면 약 7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PER은 고평가 영역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ROE와 ROA도 ROA는 13%, ROE는 18% 이번 분기 지출이 많아서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주식의 숫자 같은 경우는 3분할을 했었기 때문에 79밀리언에서 232밀리언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는 EPS를 얘기할 수 있겠죠. EPS는 22년도까지는 마이너스 추세였다가 23년도부터는 0.13, 0.18, 0.28 그리고 0.13까지 이렇게 순이익이 플러스가 나는 모습 볼 수 있죠. 주식의 보유 비중은 이번 분기에 특히나 기관의 비중이 65%에서 81%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숏 비중은 23%나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여러분, 이 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숏들 박멸을 해야겠죠. 내부자는 32%에서 15.9 그리고 9.16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부자들은 주식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회사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것도 예뻐 보이네요. 자, 제가 이번 실적 발표 때 기주대첩을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 공매도 비중이
23%나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들의 테러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장 시작 전에 어떻습니까? 공매도들이 쭉 내렸죠. 쭉 내리는 근거는 저번 분기보다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니죠. 에너지 드링크는 4분기 때 원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성장성을 봐야 된다. 그런데 성장성이 90%가 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렸는데도 아무도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숏 스퀴즈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3,1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 귀주 대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공매도 물량을 보면 아웃스탠딩이 229밀리언, 그리고 내부자 지분을 제외한 숏 플로트가 154밀리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죠. 유통 물량의 약 23.5, 이것을 계산해보면 36밀리언이나 공매도를 쳤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날 31밀리언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공매도 전체 물량이 36밀리언이고 지금 20%밖에 안 올랐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거래량에 제 생각에는 60%도 안 된 것 같아요. 숏스퀴즈가 70%가 났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상황이 뭐냐면은 자, 거란족들이 거래를 공격하는데 이번 공격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수도 개경을 공격한 것이죠. 자, 공격했는데 효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청야 전술을 폈죠. 들판 곡식 싹 불태우고 성 안에 딱 들어가서 수성전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얘들이 개경을 폭파시키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귀주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테러를 막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귀주 대첩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지금 실적 발표한 어제가 개경을 공격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셀시어스에 숏을 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테러를 막아버려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아마 셀시어스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숏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역대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항이라고는 이 절반이죠. 이 절반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절반을 지키면 이들은 절대 돈을 벌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저항이 깨진다면 전고점에 들어오고 다시 박스 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퇴각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중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남은 1,000만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들이 절대 돈을 벌고 나갈 수 없도록 여기에 자동 매수를 걸어놓고 잠을 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반 값은 현재 72.5달러입니다. 네, 여러분, 거란족이 이 귀주 대첩에서 전멸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고려를 공격할 수가 없었고 쇠망의 길로 걸어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셀시어스에 들어온 공매도, 이번에 들어온 23% 이들을 절대 돈 벌게 해서 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가격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셀시어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물론 팔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아직 숏들이 다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선방했던 4분기 실적이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외도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망과 계약 체결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셀시어스는 북미만으로도 굉장히 바쁘고 북미에는 여전히 미국뿐만 아니고 23개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꾸 멤버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해서 제가 너무 돈만 바라고 사업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거의 3년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조회 광고 금액은 안타깝게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월 5만원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개별 종목 분석 특성상 저도 제가 관심 없는 주식, 제가 다른 구독을 하더라도 안 보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처럼 개별 주식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월 5만원도 안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채널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나절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월 5만원 이걸 보면서 처음 1년차 때는 아직 구독자가 적으니까 2년차 때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3년차가 되니까 좀 자괴감도 듭니다. 내 영상의 퀄리티가
이렇게밖에,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분의 1도 못한 이 유튜브 채널을 3년 동안 그래도 무소의 뿔처럼 유지하면서 저를 매일 다독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만으로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기다렸던 그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댓글을 상당히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멤버십 왜 가입 안 하시냐고 했더니 댓글을 지우셨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멤버십 자꾸 얘기하는 거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잘해가지고 조회수 많이 늘리면은 될 것을 왜 나한테 멤버십을 강요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이 채널을 운영한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서운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사각지대로 모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멤버십 가입 금액이 월 4,990원입니다. 유튜브에 나온 가격에 거의 최저 가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입한 멤버십은 20분이 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뭐라 할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저는 어그로 끄는 썸네일도 정말 하기 싫고요. 사실 저는 제가 어그로를 못 끌어서 안 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서 정말 싫어하는 게 어그로 끄는 썸네일 제목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건 한글 배운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될 일이고 구글 코리아가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런 어그로를 쓰는 거는 한글을 배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그로 끄는 그런 제목들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는데 2월달까지 멤버십 회원분이 100명이 모이지 않는다면 저도 이제 이 채널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 월 4,990원이 아깝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더욱 노력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멤버십 가입해달라고 꾸짖거나 짜증내는 내용을 더 이상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